서점에 가면 자존감을 주제로 한 책들이 한쪽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인가 관련 책들이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고. SNS에서도 자존감을 주제로 한 계정, 페이지는 많고 인기도 상당합니다. 저도 자주 보고 있어요.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별로야. 하나같이 다 별로야.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결되는 얘기니까 스킵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썸네일에 생각이 많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 남을 많이 의식해서 실패가 두렵고 놀림받기 싫은 사람 보라고 그랬잖아.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생각이 많고 복잡했어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구분을 할 줄 몰랐어. 걱정과 고민을 분리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어려웠어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두렵습니다. 사람이 선택을 못하게 돼. 그럼 실행하기도 어려워지죠. 남을 의식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래요. 놀림받는 건 싫고 실패는 너무 두려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거든. 남중 남고로 나왔는데 남자들 사이에선 그런 게 있다. 잘생기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잘 놀거나.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있는 애들은 앞에 나서도 친구들이 그러려니 해. 근데 나는 저 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생기지도 않았지, 몸은 멸치야, 운동도 잘 못해, 성적도 어중간해. 근데 또 맨날 깝치네.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이 놀리기만 한 거예요. 맞박이, 깝돌이, 글싸, 오이, 깐깐징후. 별명만 몇십 개야 뭐. 놀림을 많이 받으면 그만 놀림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러다 대학에 왔는데 운이 좋아서 대학 생활을 너무 재밌게 했어요. 운 좋게 학과 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총학생회장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학생회에 저런 직책들을 하면서 뭔가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무리 제 스스로는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도 주변에서 너 고생한다,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주면요, 참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 스스로 뽕이 차게 되더라고. 그 상태로 대학을 수료하고 나니까 이거 실패를 하는 게 쪽팔리더라고요. 그런데 미디어 스타트업 창업 멤버로 1년 정도 있다가 관뒀지. 이거 실패지. 아나운서 준비하다가 잘 안 된 것도 실패지. 심지어 대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이후에 계속해서 남들이 실패라고 부를 만한 길들을 걸어온 거야. 29살이 되었는데 나는 졸업할 수 있음에도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들에 도전했다가 계속 실패만 하는 못난 사람이 된 거지. 주변에서 응원도 많았지만 저를 놀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애새끼가 삼재인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 외부에서 공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죠. 나를 지켜야겠다. 원래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며 고민하고 실행했던 게 제 자존감을 비약적으로 높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자존감은 수비전 방어전이었던 거죠. 이 무엇으로 나를 지켜야 하는가, 무엇으로 나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나의 이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 결과는 어차피 실패란 게 드러났어.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를 명확히 함으로 제거되는 건 근본적인 후회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욕망을 가졌는지를 알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뭐야? 바깥의 시선을 상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맞아, 나는 실패했지만 분명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나의 이유를 알고 실패를 분석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죠. 그럼 뭐야? 어제의 나보단 오늘의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야. 이 나의 이유를 견고하게 쌓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약속한 시간과 공간, 질문과 답, 시뮬레이션, 그리고 끊임없음. 이 네 가지가 나의 이유라는 성을 쌓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 짓는 것에 비유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어나가 볼까요? 자, 성 어떻게 지어요? 하긴 누가 지어봤겠어. 불러놓아봤는데. 자유롭게. 건축으로 생각을 하면 부지가 있고 재료가 있고 시공행위를 하잖아요. 시공완료가 언제까지 되겠냐? 속도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부지, 건축 재료, 시공행위, 기간,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져가 보자고요. 나의 이유캐슬에서의 4개와 연결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첫째, 부지 선정이 중요합니다. 틈날 때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격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유를 생각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최대한의 시간을 배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재료를 만들어야죠. 카페에 도착을 했어. 고민거리를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라면 야근 없는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는 집 앞 카페에서 요즘 영상을 만드는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 이에 대한 이유를 답을 찾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죠. 뭐 저처럼 구체적인 질문도 좋고요. 근본적인 삶의 의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뭐가 문제인가? 나는 무엇이 불만인가? 가장 좋은 건 저는 적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편한 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어야죠. 나의 이유캐슬에서 저는 이 행위를
시뮬레이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내 질문에 여러 방향으로 답을 해보는 거예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 스스로 해본다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기획이 필요하다. 좋은 기획이란 뭐지? 남들과는 다르고 남들이 빨려들게 하는 스토리텔링. 그런데 누가 그랬는데 규칙적으로 영상이 나와줘야 구독자가 더 오른다고. 그럼 필요한 질문, 규칙성과 기획의 고도화는 반비례 되는 질문인가? 내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기다려주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규칙적으로 올리지 않은 시간이 꽤 됐으니까 아마 크게 기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여서 기획력을 높여서 천천히 하나씩 만들고 이를 단계적으로 적응시켜서 그 다음에는 속도를 높여서 규칙성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답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시뮬레이션이 답을 찾을 때도 좋지만 뭘 실제로 해보고 싶을 때 더 도움이 되잖아요. 현실에서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거든. 돈도 있어야 되고 액션도 해야 되고. 근데 머릿속으로 하면 이런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방향, 정보, 상상력만 있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는 거야. 운동을 해야만 해. 근데 귀찮아. 할 시간도 없어. 그럼 질문을 비틀어서 귀찮지 않게 짧은 시간 내에 운동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럼 이 질문으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지. 귀찮지 않을 정도? 팔굽혀펴기 5개? 짧은 시간. 아침에 씻기 전, 저녁에 퇴근하고 씻기 전. 딱 그 시간. 그래, 그럼 귀찮지 않겠어. 근데 꾸준히 해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매주 2번씩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기왕 하는 거면 이 계획으로 새끈빠끈한 내 몸을 빠르게 완성시키면 좋잖아요. 이 속도감은 끊임없음, 꾸준함이랑은 조금 달라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이유에 대한 확답을 스스로 찾을 때까지 놓지 않는 거죠. 중간에 멈출 수 있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까먹거나 놓치거나 할 수 있지. 그럼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게 하는 보조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볼 수 있게 옆에 화이트보드를 설치하던가, 너무 유난인가? 포스트잇으로 어디에 붙여놓던가, 알람을 맞춰놓던가. 저는 그래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질문을 놓치지 않게 어디에 자꾸 메모를 해놔요. 어디서든 눈에 쉽게 띌 수 있게.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의 문장으로 답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의 이유 캐슬이 완성되었습니다. 실패한 결과는 이 다음에 생각하자고. 얼마나 뿌듯해요? 저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내 동기도 중요하고, 누가 묻든 간에 내 스스로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부족한 걸 보강하고 채워넣는 건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자, 그럼 얘도 너도 나도 누구나 자존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행동, 실천, 실행이라고 불리는 단계죠. 액션! 근데 이건 사실 말할 게 없어. 말을 뭐해? 본인이 해야 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4대 성인 및 수많은 학자들, 동기부여 연설가들이 백날 말해도 손톱만큼도 실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행동을 자극하는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목표한 것을 아주 미약하게 실천할 때마저도 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해요. 보듬어준다. 이게 스스로 행동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하나를 하고 출근을 하겠다. 남들이 보면 코웃음 칠 일이죠. 그거 하나 해서 얼마나 몸이 좋아지겠냐고. 근데 별거 아닌 그것을 일주일 내내 지켜낸 사람이면 그 다음 단계도 틀림없이 잘할 거예요. 운동을 10년 동안 안 하다가 일주일 내내 팔굽혀펴기 1개씩 매일같이 하고 스스로에게 잘했어 독려하면서 그럼 다음 주에는 2개를 해봐야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면 나중에는 엄청난 속도로 더 많은 것을 행동하고 있을걸요? 사실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나를 보듬어주는 게 아니어도 돼. 그냥 수시로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잘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었어. 주눅 들지 마.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지나가다가 남들이 들을 정도로 해도 되고, 친구 옆에서 하다가 친구가 미친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그냥 흘려들으면 돼요. 그 친구들은 차마 그렇게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아니, 오히려 그 친구한테도 얘기해줘요. 지나가면서 야, 너도 잘하고 있더라. 물론 잘못했을 때는 스스로를 질책할 때도 있어야죠. 하지만 질책하고 반성하고 나서는 반성 잘했어. 앞으로도 잘 고쳐나갈 수 있을 거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액션에 대한 거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남이 말한 거, 어디서 본 거 따라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자존감은 나의 이유, 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이 한 것을 따라하더라도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체화되어 가지고 결국 나의 이유나 나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 남이 한 것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간에 처음부터 나의 것이었거나 하다 보니 나의 것이 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바로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로부터 해방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야 더 나아지는 내 모습을 위해 현재의 나를 분석해서 적용한 나의 방식, 나의 생각인 거지. 이런 게 완숙해진다면 굳이 남의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저는 그래서 자존감은 결과보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세상과 타인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나를 규정하고 바라보는 것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나만의 이유와 방식이고,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조화롭게 합쳐질 때 나도 만족하고 이 세상도 인정하는 성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타인의 시선은 대단한 철퇴라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나의 이유, 나의 시선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그 나의 이유라는 것도 타인의 이유로부터 출발하려고 해 스스로 찐득하게 눌러붙어서 찾아가고 고민하는 과정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외부라는 허상이 만든 자존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자존감 또한 그들의 이유이자 방식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제 것도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세요. 와, 이것도 별로네. 아유, 고생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잘했어.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다 잘 된다.